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구정 연휴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또 다룰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연휴인데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새해가 들어서 부동산 시장 지금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죠. 1월은 역대 최저의 거래량을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자산시장의 또 한 축인 주식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휴 직전에 FOMC 회의가 있었죠.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미치고 있어요. 새해 첫 달 시가총액이 175조가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2,900, 3,000선 간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한 달 사이에 2,600선으로 300포인트 가까이가 하락을 했어요. 이유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긴축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외국인들이 주식을 내다 팔면서 낙폭이 커졌습니다. 시가총액이 175조 증발한 거 장부상에 얼마라고 기재됐던 그 가치가 하룻밤 사이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실물 경제가 타격을 입었음에도 자산시장은 화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자산시장이 뜨거울 수 있었던 이유, 전 세계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유지를 했어요. 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 병에 대한 특별한 대비책이 없는 상황에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병이 퍼지니까 봉쇄 정책을 폈죠. 사람들이 나가서 돈 벌지 못하게 막아놓고 일단 기다리라고 한 거죠. 당장 굶어 죽지 않게 돈도 빌려주고 또 돈도 주는 정책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을 했어요. 세계 경제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미국 경제를 위해서 했습니다. 특히나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달러를 찍어내는 기관에서 그 절대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미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의 지원을 했습니다. 제로금리에 대한 약속도 했었죠. 돈풀기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온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용인하면서 제로금리를 유지해 줄 테니 마음껏 빌려 쓰라고 했어요.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금리 상황이 유지될 거로 판단을 하니까 자산시장은 더 불이 붙었어요. 무제한 양적 완화도 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했던 정책인데 달러를 헬리콥터로 뿌린다고 이런 표현을 쓸 정도의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지만 그래도 몇 년에 걸쳐서 이걸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다르죠.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그때 수년간 뿌렸던 돈만큼 더 많은 양을 단기간에 뿌려냈습니다. 한 주에 우리나라 돈으로 800조 가량 뿌린 적도 있었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돈을 쥐어줬습니다. 가계의 현금 지원 규모도 1,000조가 넘어가고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PPP를 통해서 막대한 돈을 뿌려대면서 이 사태를 극복을 했어요. 이렇게 돈풀기를 한 효과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죠. 미국 같은 경우 성장률이 3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보다 더 높은 성장률이죠. 이 성장의 동력, 바로 천문학적인 확대 재정과 페드의 역대급 통화 완화 정책 덕분이었어요. 이렇게 돈풀기를 해서 성장률도 달성을 했고 병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백신도 개발하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후폭풍이 불고 있죠. 일시적인 인플레를 예상을 했는데 인플레가 생각보다 빨리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페드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매파적인 본색을 드러냈죠. 3월부터 금리 인상 7회 이상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내년에나 올릴 걸로 얘기했던 금리 인상 올해만 7번 가까이 올릴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FOMC 회의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1년에 8차례 하게 되는데 한 번 했으니까 이제 회의 때마다 올릴 수 있다라는 그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준금리 올릴 때 0.25씩 올리는데 미국은 0.5씩도 올리죠. 이번 회의에서 인상폭도 0.5도 올릴 수 있다라고 여지를 남겨두었어요. 그동안 돈풀기 했던 거 서서히 잠그는 거
그거 3월에 종료하기로 했는데 이거 끝나면 바로 금리를 올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금리를 올렸는데 지금은 37년 만에 최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연준은 판단하고 있기에 금리 인상은 생각보다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금리 인상도 금리 인상이지만 시장의 관심은 대차대조표 축소에 있죠. 대차대조표 축소,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없지만 상당한이라는 의미심장한 단어를 심어놨죠. 양적 긴축에 관한 의지를 내비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주면서 돈 풀기를 했던 거, 이걸 멈추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같아요. 금리 인상만으로 물가가 잦아든다면 서서히 단계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라고 시장에 경고를 했습니다. 돈풀기의 결과 자산시장의 버블이 극심해졌고 이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충격에 대해서는 실물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증시 문제가 통화 긴축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이번 회의의 결과 긴축의 시그널이 아니라 긴축의 본격화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돈풀기 3월이면 종료를 하죠. 더 이상 완화적인 정책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인플레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금리 인상을 빠르고 강력히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대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올리는 정도, 인플레를 강력하게 누를 수 있는 정도로 올리겠다고 한 거죠. 올리는 폭이나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죠. 미국 경제가 충분히 이러한 긴축을 버틸 체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고용과 성장이 견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쭉쭉 해나갈 거라는 의지를 밝혔죠. 양적 긴축에 관해서도 증시가 떨어지는 것, 자산시장의 조정을 감수하더라도 상당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긴축의 입장이 명확하게 밝혀졌고 이 얘기는 이제 그동안 휴지라고 이야기했던 돈의 가치를 회복하는 시기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돈, 달러죠. 우리나라 돈도 결국 세계에서 통용되려면 달러로 바꿔서 써야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돈은 기축통화인 달러로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돈을 굴리기도 하고 돈을 꼭 쥐고 있기도 합니다. 금리가 낮으면 돈을 갖고 있어도 돈값을 안 쳐주죠.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자산시장에 투자를 해서 운영 수익을 노리거나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등 돈을 계속 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돈값을 높게 쳐주는 거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돈이 돈을 벌어주는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돈을 쥐고 있으려는 현상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동안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 상황이 계속돼 왔습니다. 돈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었죠. 현금을 기초로 신용에 기댄 부채를 얹어서 자산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돈을 푼다는 의미, 거저나 다름없이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남의 돈을 너무나 쉽게 갖다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 가격에 버블이 생기게 돼요. 자산 가격에 버블이 생긴다는 것, 소득에 기초한 실제 가치에서 엄청나게 벗어나 있는 상황을 의미하죠. 부품 가격을 떠받쳐 주려면 계속 돈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동안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게 했었던 걸 이제 멈추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올려서 돈값을 높게 쳐주는 상황이 되니까 자산의 처분이 이어지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빚을 내는 게 어려워지고 자산시장으로 계속 돈이 들어와 주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자산 가격은 인위적으로 빚을 많이 늘려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신용도 크게 중요치 않았죠.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서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능력과 상관없이 돈을 마구 빌려줬기 때문에 거품은 더 커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끝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벗어난 궤도에서 정상 궤도로 돌아올 시간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
전 세계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상품입니다. 근데 이제 진정한 의미의 돈인 달러 값을 높게 쳐주는 상황이 왔으니 우리나라라는 상품에서 돈을 빼가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돈이 흡수가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의 긴축이 발표되자마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 가전에서 엄청난 실적을 보였고 반도체 1위를 했어도 그 주식의 가치는 힘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돈, 달러의 가치, 금리와 큰 상관관계가 있죠. 미국에서 2015년도에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미국의 달러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시간차가 있지만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의 가치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전폭적인 완화 조치를 하면서 달러를 마구마구 찍어냈죠. 달러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무제한 돈풀기의 영향으로 달러 지수는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찍어낸 걸 걷어내지도 않았는데 회복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진정한 의미의 돈, 달러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지금 찍어낸 걸 걷어내지도 않았는데 회복된 상황인데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정말 지켜볼 상황입니다.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 어떤 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유리함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2.5%까지 올렸던 그 시기, 바로 그때가 현금이 최고의 수익률을 보이던 시기입니다. 불안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현금이 최고 수익률을 보였죠. 현금이 왕인 거죠. 주식, 채권, 원자재, 어떤 투자 상품보다 현금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수익을 거뒀던 시기가 바로 2018년도입니다. 막대한 돈을 풀어 돈이 휴지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아직도 풀고 있는 상황이 지금입니다. 금리도 아직 제로금리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돈의 가치는 이미 회복이 되었어요.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돈, 진정한 의미의 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의 상품입니다. 진정한 돈으로 교환하기 위한 기준이 바로 환율이죠. 작년 12월에 한미 통화 스와프가 종료가 됐고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의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니까 달러는 1200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FOMC 회의는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축의 본격화를 알리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회의 내용이 발표가 되고 세계의 투자자들이 움직이면서 환율은 1200원을 돌파를 했고 국채는 4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증시에서 자산이 빠져나가고 가상자산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4개월 만에 26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이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쟁여놓고 있고 그나마 다시 2600선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나섰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큰 기관들이 사주는 것만으로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 정말 볼만할 것 같아요. 그동안 돈풀기에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자산시장 패닉셀링이 시작이 됐죠. 비싸도 오늘이 가장 쌀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평가된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개인들이 빚내서 뛰어들었는데 이렇게 매수했던 종목들이 죄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한탕 베팅했던 서학개미마저도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상화폐의 하락폭은 굉장히 크죠. 고점 대비해서 60%, 70%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도 그 폭락 수준을 가늠할 수가 없다는 점이죠. 가상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공포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패닉셀링,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인데 좀 지나면 이것마저도 힘든 상황이 되겠죠. 신혼집 살 돈을 다 날린 개미들 억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급락장을 겪으면서 지금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 거래량 작년 초 대비해서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내가 산 금액에 누구도 사주지 않고 싸게 팔자니
모든 손실을 현실화하는 것이라서 팔지도 못하고 혹시나 오를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기 돈으로 투자했으면 버티고 언젠간 회복될 그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남의 돈 빌어서 투자한 경우에는 그나마도 힘들죠. 급락장에 반대 매매가 급증을 했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빌려서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해서 투자를 하면 상승할 때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급락하게 되면 다 팔아도 빌린 돈조차 갚지 못하는 깡통이 됩니다. 깡통 주택과 똑같죠? 빚내서 산 주식 내게 아닙니다. 빚내서 산 아파트도 내게 아니죠. 반은 은행 거죠. 돈을 빌려 썼고 약정한 기간 내에 갚아야 하는데 못 갚고 있으니 이걸 대신 강제로 팔아서 빌려준 돈을 회수를 합니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아파트 노도강부터 뚝뚝 떨어지고 있죠. 서울 집값 20개월 만에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끄떡없고 항상 우상향 할 거니까 계속 비싼 값에도 사도 된다고 그렇게 펌프질을 해댔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GTX 서울에서 멀어서 GTX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오른다 그 오른 값에 사들인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값이 수천만 원, 몇 억씩 떨어지고 있어요. 전세가 받쳐주면 버틸 수 있다 했는데 전세 매물은 쌓이고 있고 그렇게 부르는 호가에는 전세 들어와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주식에서 패닉셀링 팔면 그나마 현금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팔리지도 않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패닉셀링이라도 팔아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30평대 금매 2억을 낮춰도 안 팔리죠. 내가 손해보고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 게 부동산입니다. 수도권 노도강 떨어진다고 했는데 도심 중심부로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어요. 1월 거래량 역대 최소를 보일 전망이죠. 전세라도 받쳐줄 거라고 그렇게 펌프질을 해댔지만 전세값도 떨어지면서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전까지 약보합을 지속하다가 다시 오를 거라고 지금도 전문가들은 나팔을 불고 있지만 부동산은 정말 다를까요? 부동산 시장의 반대 매매, 경매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잘 팔리지 않습니다. 주춤하고 있죠. 절반 이상이 유찰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참여하는 인원마저 줄어들면서 낙찰률도 떨어지고 있는 게 경매 시장 지금의 상황입니다. 온전히 자기 돈만으로 사는 사람 없다고 오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마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오른 값에 빚 갚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도 팔리지가 않고 현금으로 내야 하는 대출 이자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63%, 1년도 안 돼서 2% 가까이 금리가 올라 버렸어요. 본격적인 긴축은 아직 시작도 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꼴랑 2번 올렸고 미국이 6, 7번의 금리 인상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금리가 3.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지경인데 본격적인 상황이 되면 정말 지옥도가 펼쳐질 수 있어요. 기다리는 것도 투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 돈을 꼭 움켜쥐고 있어야 할 시기입니다. 떨어지더라도 집값은 잠깐 주춤할 뿐이지 또 오른다. 그러니 1년 만에 2배 오른 집값에서 몇 억 빠졌으니 지금이 기회니까 사라. 이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의 현금을 잘 지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